제가 4살 때 서울에서 6.25를 만나가지고 4살 때 충청도로 피난을 갔어요. 그 충청도 피난살이 하던 곳이 외갓집 동네였었는데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 시골에 있었었는데 어린 시절을 그 시골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항상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살 때는 도남동에 지금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살았거든요. 그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요. 4살 때 이제 충청도로 피난 나갔는데 그 동네 아이들하고 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들은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충청도 사투리를 그때 처음 들어서 그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새롭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렸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나도 3개월이 안 돼서 충청도 말을 그대로 다 쓰고 있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고 하는데 참 그립습니다. 어머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라기보다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55세, 어머니가 나를 40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나를 하나 낳으셨는데 나는 아마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금이야 오기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저한테 섭섭하게 해줬다거나 잘못해 주셨다는 그런 거보다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원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은. 근데 저희 아버님은 만주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고요. 1923년경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서 신간에 활동하고 고향이신 홍성에서 청년회 또는 노동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1928년경에 동대문 밖에 있는 창신동에 조선견직이라고 그러는 비단 만드는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을 하셨고요. 여공으로 일을 하시면서 주변 친구분들한테 신뢰를 많이 쌓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파업투쟁도 하시고 조선견직의 주인은 민영휘라고 그러는 아주 친일 인사였었던 걸로 알고요. 근데 두 분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몰랐어요. 하루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어느 분이 찾아오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그분의 아버님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기록이 뭐 있나 하고 혹시 해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셨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자료를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문사라든가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료를 찾기 시작을 했죠. 어머니는 정말 우연찮게 어머니 기록을 찾았는데요. 아버님 기록을 찾다가 혹시나 어머님 이름이 있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거기에 어머님 이름이 있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머님의 본적지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일치해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록을 쭉 찾았죠.
어머니께서는 재판 기록도 있고 남의 재판의 증인으로 가시기도 하셨고 독립운동가들의 재판에 참여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어머니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신문도 한 장 한 장 그 시대의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 활자를 제목을 읽고 제목에서 비슷한 제목이라고 하면 내용까지 읽어보고 그래서 그 몇 달이 걸렸어요. 신문사 찾아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역사 자료, 독립운동사 자료를 찾으면서 몇 달이 걸렸죠. 그 대목에서 저한테 조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남들이 공부할 때 일을 해야 할 형편이었었기 때문에 난 일을 해야 했었고, 아버님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외정 때 그때 당시에는 최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저는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전선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는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에 집이 있었고 친척들이 다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서울에 중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삼성교에 있는 삼성중학교에 입학을 했었고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래서 2학년 때 다시 시골 중학교로 전학을 갔고요. 시골에서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또 친척집에서 있다가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그걸로 정규 수업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얼마 전에 손녀들을 이제 애가 돌봐주다가 그 아이들도 다 크다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뭘 할까 그러다가, 마침,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응시를 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역사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대학에 갔고요. 지금 현재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보면 학교 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내 주변 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하나의 다른 세계를 만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학구열이 아주 굉장히 높으셨어요. 물론 아버님도 그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어머니는 그런 분들은 없었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글이나 읽고 글이나 읽는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공부한다는 뜻이었었거든요. 책이나 읽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한문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은 뭐 자연스럽게 익히셨고요. 한문이나 그때 당시에 신문은 한문으로 많이 나왔는데 신문을 다 읽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읽어 주셨을 정도로의 능력이 있으셨고요. 어머니는 노래도 잘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노래도 어렸을 때 꽤나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18살 때 서산에 있는 잠업 견습소라고 있었는데
양잠하는 교육을 시켜서 그 농촌에 그 양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를 마치시고 시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양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또 그 교통수단이 그때는 대중교통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이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용기 있게 사셔서 밤새도록 자전거 타는 거 연습을 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농촌 지도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만큼 활동적이셨고 진취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자랑할 거는 없었고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가 건설회사였었는데 그 건설회사가 옛날에는 대부분이 오너들의 횡포에 의해서 경영이 어려워져 있었는데 그 어려운 경영을 바로잡으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꽤나 열심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그러면 그 회사 이름 다 아실 만한 회사이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노동운동을 했었다는 거가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내 인생에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준 계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복회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후손들로 모여진 단체입니다. 법정단체이고요. 본부가 여의도에 있고 경기도 지부가 있고 광명시에 지회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서부터 지회장직을 맡아서 현재까지 맡아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광복회라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3.1절이나 광복절 행사 또는 순국선열의 날이라든가 국칠 같은 거를 통해서 광복회를 알림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광복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즘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 역사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 역사를 모르면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동북공정이나 임나의 일본부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역사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 딱히 내가 이거는 정말 잘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늦게라도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잘한 거 아닌가, 내 인생에서 좀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딱히 이거다 그러는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일하던 곳이 건물에 보일러실이었어요. 겨울에는 아침 일찍 보일러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서부터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낮교대를 하고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밤새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잠을 자야 돼 있어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많이 놀아주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아빠가 없는 듯 있는 듯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오고 어느 날은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뭐 그러는 생활을 했던 것이 너무 아쉽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주 좀 방탕했다 그럴까?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성당에 다니셨어요. 근데 성당 앞에 가면 성모상이 있는데, 미사가 끝나고 나오시면서 성모상 앞에서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하시더래요. 거의 제 사촌 누나가 봤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물었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충환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내가 무슨 기도할 게 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누나가 저한테 그 소리를 전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마음 잡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줘요. 왜냐면 내가 결혼을 늦게 했고, 늦게 하고 나서도 아이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가족계획 시대에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때 5을 낳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렵게 자랐지만 저도 어렵게 키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하고 나는 나이 차이가 9살이 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별한 학생들 중에서 고학이라고 그러는 걸, 신문 배달이나 뭐 구두 닦기나 뭐 이런 걸 하면서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활동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 조금 후회스럽긴 하고요. 요즘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장학금 제도가 여러 군데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물론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어렵다, 뭐 젊은이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움이 있겠지만, 옛날에 그런 고통보다는 좀 더 헤쳐나갈 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갖고 힘차게 뛰어나간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세대 같은 경우는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줬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역사에 주눅들지 말고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가라고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기술 쪽보다는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런 책도 좀 읽고 뭐 이런 쪽에 재능이 혹시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붓글씨 쓰는 데라든가 동양화 하는 데라든가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참 재미있고 즐거워서 그런데 자꾸 관심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지금 미래라고 그러면 별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벌써 78살인데 미래라고 해봐야 뭐 크게 나가서 얼마나 멋지게 죽느냐, 멋지게
죽느냐를 생각하면 멋지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죽기 전에 얻을만큼 멋지게 사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이 세상에다가 남겼을 때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할까, 이것도 관심이 가고요. 어떻게 품위 있게 세상을 하직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러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머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학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으니까 잘 졸업을 하고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된다면 대학원도 가고, 또 거기서 또 허락이 된다면 박사 코스까지 해서 적어도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실적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간다면 후배들한테 굉장히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 그거는 욕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노력은 해볼 거고요. 나머지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 손녀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놀기도 하고, 지금 요즘도 주말마다 아이들이 집에 오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도 주고 얘기도 하고, 지네들의 고민 얘기도 털어놓는 상담소 역할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히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그거는 참 좋았어 라고 하는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참 그 사람 그거는 참 잘했어 라고 그러는 뭔가 하나는 남겨놓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가족, Love my life.